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자, 임경빈 씨. 네네. 특히 오늘 실수 없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임경빈 씨가 이동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추적을 해왔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오늘 요거에 집중합니다. 언론 장악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정밀하게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실수 없어야 됩니다. 네. 기자님. 네. 기자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한국기자협회에서 지난 6월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1,47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수 진보를 망라한 기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임명에 찬성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80%가 나왔습니다. 아유.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이 80% 중에서도 80.3%.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언론 장악에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때부터 이제 언론 장악 의혹이나 비판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보도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MB정부 때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리 언론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성과 위주로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외신들을 보니까 외신들은 성과가 조금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보도 채널인 YTN 같은 경우는 외신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던 거죠. AFP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도록 압박했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는지를 소개한 기사. 저게 새벽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전 10시가 되니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왜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홍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당시 홍보수석이 누구냐면 이동관 지금 후보자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이걸 문제보도, YTN의 보도가 이거 문제적이다, 문제보도다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조치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부정적 반응 보도, 요 문제 내용 이렇게 적혀있죠. 있었고. 요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니까 조치. 10시 뉴스 이후부터 해당 기사 비보도, 보도하지 않는다. 사실상 언론을 장악해서 기사를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었던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아, 기자님. 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문건이 실제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국회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문건인 건 사실인 것이고 저 문건 내용 같은 경우를 보시면 문제 내용과 조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언론에 대해서 그냥 비판 내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특정 보도를 문제 보도라고 지목을 하고 보도의 톤을 낮춘다거나 이제 보도가 안 나가게 막는다거나 YTN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2차례, 3차례씩 모니터를 하고 수석들에게까지 보고를 했다는 내용들도 저 문건들에 함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문제 보도로 분류했던 거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예,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새벽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경제난으로 힘든 상인들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새벽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준 만큼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그저 행사 한 번 한 걸로 끝날 거라는 냉소가 교차합니다. 관련 문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제 보도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하고는 좀 다르게 MBC가 냉소가 교차합니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건 비판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인 거고요. 특정 언론사 혹은 특정 프로그램, 특정 보도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서 모니터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지상파 메인 톱 뉴스나 종이신문 일면 톱 기사들이 상당히 비중이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 설명이 있고 YTN 돌발 영상에 대해서는 2줄, 3줄씩까지 설명을 써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를 보고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정부의 비판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다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총체적이라는 말을 빼달라.
라고 요구를 한 내용들도 보고 이 문건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압박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관리한 것 아니냐. 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언론 장악 관련된 이 내용 여러 경로로 질문이 들어갔어요 이미. 근데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후보 측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언론 장악은 없었다. 국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언론의 현황을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한 거지 뭐 그거 자체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문제 보도를 비보도 처리해라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 언론 비서관실의 이제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선에서 처리하는 거고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네. 아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책임자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직책이 적혀 있는 문건이고 대통령 기록관에서 나온 이제 문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연루가 돼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적극적이거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동관 수석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재를 했는데 이후에 이동관 수석이 이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국민일보 노조에서 결국 보도가 나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보도가 축소돼서 발표되기도 하고 이동관 수석은 언론사 간부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좀 부적절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과거부터 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또 다른 언론 장악 의혹 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VIP의 격려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그 당시 이제 직접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2009년에 이동관 대변인실이 VIP가 직접 전화해서 격려해야 될 언론인 목록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문건의 보고자가 누구냐?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인들을 선정한 사유도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당시에 모 언론사의 사장 같은 경우는 일단 VIP한테 우호적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설 보도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고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대표적으로는 용산 철거민들 막루 농성 사전 연습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뭔가 이제 좀 당근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격려 전화를 해주는 건데 네. 눈여겨봐야 될 그 당시 관리 대상 언론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일보 편집인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박보균 장관이네요. 박보균 장관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선정 사유 보니까 편집국장 시절에는 친박으로 분류됐는데 대기자를 거치면서 VIP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조하는 성향으로 변했다. 전화 한번 주십사.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금준경 기자는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격려 전화 혹시 받아본 적 없겠죠, 물론. 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만큼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통제와 당근을 함께 활용한 정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네. 정부 친화적인 보도가 그 이후로 좀 이렇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친화적인 보도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그래요? 들면 자, KBS 같은 경우에 네. 그 당시에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했었던 미디어 포커스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가 됐고요. 대신 그 자리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KBS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일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좀 전에 저 프로그램 진행자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요? 그건 아니에요.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네네네. 당시 공공미디어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당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은 계속 MBC에서 이제 존시가 됐지만 성향이 좀 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첫 해에 PD수첩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주로 권력형 주제를 다룬 방송이 첫 해인 58.9%,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차인 44%로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기도 하고요. 이전 정부 인사들이 정권 교체 후에도 좀 임기가 남아서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뿌리 뽑기 패키지로 정책 홍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관료사회 대못 뽑기다, 공천 말뚝 뽑기다 이런 키워드를 뽑아서 언론에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한 문건들도 지금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서 네.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야, 당시 시사 프로그램이 많이 폐지됐습니다. 우리 더라이브가 다행히 예능 프로라서 그렇죠. 참 예. 뭐,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최욱 씨 든든해요. 네. 자, 재미를. 언론장 관련 의혹 이제는 더 없겠죠.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언론사의 선수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입니다. 영상 보시면 KBS 정현주 사장의 해임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반대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제 2008년 9월에 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2월에 엄기영 사장을 사실상 이제 퇴출시키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MBC 같은 경우 심지어 PD수첩 제작진들이 체포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국정원도 뭐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의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국정원이 작성했던 언론계 쇄신 진행 동향이라는 문건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검찰의 PD수첩 기소가 임박하면서 언론계 쇄신이 가시권이지만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다. 8월 중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이 있고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건을 누가 요구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요청한 것으로 안다. 실제로 문건의 요청자도 홍보수석실 명의로 돼 있다는 진술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기도 전인데 MBC, KBS 이사진들 좀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통위 출입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 기자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진행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해임이 됐고 오늘 또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또 해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KBS 이사 2명, 또 MBC 박문진 이사 2명, EBS 이사 1명이 해임되거나 지금 해임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해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물론 이게 정권 교체 때마다 이게 반복됐던 문제인 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전 정부 이사들이 해임했던 사례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KBS 강규영 이사를 해임을 할 때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임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해임을 시켰고 또 MBC 박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추적 19분이었습니다.